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건에 담긴 사랑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 모퉁이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벌어진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김순여 씨가 운영하는 정성 반찬 가게였습니다. 55살의 김순여.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이마에 주름,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그녀가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밥 먹고 가. 딸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28살 딸 이하나는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비록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순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식당에서 먹을게요. 늦겠어요. 하나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순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20년. 젊은 시절, 순녀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 이후로 순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을 믿고 딸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될 때까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녀는 장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순녀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만났어? 질문이 쏟아졌지만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고물상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물상? 순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는? 집안은? 왜 고물상을 해? 엄마, 그런 것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 순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그런 것도 모르니? 남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 특히 공무원인 네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알겠니? 하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만나보지도 않고 어떡해. 내가 사람을 못 볼 것 같니? 나는 네 엄마야. 너를 해칠 놈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날 밤, 순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다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순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이튿날 오후, 순녀는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딸에게서 들은 주소를 종이에 적어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성북구 삼선동.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골목 끝, 작은 간판이 붙은 고물상이 보였습니다. 10,000원 고물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순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관찰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각종 고철과 폐지, 재활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른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 까만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른 채 무거운 철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딸이 좋아한다는 5만 원이었습니다. 저게 그 남자구나. 순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일하는 모습도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순녀의 경계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고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가 내민 것은 오래된 녹그릇 몇 개였습니다. 5만 원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나셨어요? 무거우셨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옛날 것이네요. 상태도 좋고. 10,000원 드릴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당한 값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5만 원은 할머니를 그늘진 곳에 앉게 하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순녀는 이 장면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께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칠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후 이번에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고물상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라디오인데 소리가 안 나와요. 5만 원은 아이의 손에서 라디오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 새 배터리 넣어보자. 몇 분 후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고쳐졌어요. 얼마예요? 돈은 됐고 할머니께 잘 갖다 드려. 정말요? 고마워요. 아이는 신나서 라디오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5만 원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녀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폐지를 가득 담은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5만 원은 폐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신문, 잡지, 골판지. 분류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5천 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요즘 폐지 값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고맙죠. 계산을 마친 중년 남성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후한 분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 가격에 안 사가거든요. 5만 원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다들 힘들게 모은 건데 정당한 값을 드려야죠. 그날 저녁 순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5만 원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더 지켜봐야겠어. 이틀 후 순녀는 다시 10,000원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녀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알루미늄 냄비를 들고 고물상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에 사세요? 5만 원은 고개를 들어 순녀를 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냄비를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번 볼게요. 냄비를 받아든 5만 원이 무게를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알루미늄이네요. 이 정도면 1,50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순녀는 일부러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다른 데서는 더 준다던데? 순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까칠하게 만들었습니다. 5만 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만 원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주신다면 그쪽으로 가세요. 저도 장사꾼이지만 어머님이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면박을 줄 텐데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2천 원은 안 돼요? 5만 원이 다시 냄비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려우시면 2천 원 드릴게요. 제 마진에서 조금 빼겠습니다. 순녀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억지를 부렸는데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1,500원이면 됩니다. 결국 순녀는 정상 가격을 받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는데 5만 원은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지. 더 지켜봐야 해. 그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폐지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였는데 무거운 짐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아이고, 고맙다.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서. 5만 원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등에서 폐지 뭉치를 내려주고 할아버지를 그늘진 곳에 앉게 했습니다. 물 한 잔 드릴게요. 더우시죠? 폐지를 개량하는 동안 순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5만 원은 폐지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면 3천 원인데 4천 원 드릴게요. 왜 더 주려고 하니? 힘드셨잖아요. 이건 제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제가 가서 가져올 테니까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고맙다, 젊은이. 이 장면을 본 순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혼자 있을 때도 같은 태도였습니다. 누가 지켜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딸 하나가 엄마, 그분과 언제 만나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순녀는 여전히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하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녀는 우산을 들고 다시 만원 고물상 근처로 갔습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별로 없을 텐데 5만 원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해 보니 5만 원은 우비를 입고 빗속에서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까봐 비를 맞지 않게 천막을 치고 물에 젖은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날에도 일을 하는구나. 순녀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에 젖어가며 일하는 5만 원의 모습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고장났는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비까지 오는데. 5만 원이 아주머니의 곤란한 모습을 보고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뭐가 문제예요? 바퀴가 고장났나 봐.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5만 원은 리어카를 살펴보고는 작업장에서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빗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퀴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 맞으면서까지. 미안해요. 괜찮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10여 분 후, 리어카가 다시 정상적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거 수리비는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조심히 가세요. 그런 5만 원을 보며 순녀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후 순녀는 우연을 가장해서 고물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냄비 가져온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거 있어서. 이번에는 작은 구리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5만 원은 순녀를 알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동대문 시장 쪽에서요. 반찬 가게 해요. 아, 그러시군요. 장사 힘드시죠? 순녀는 뜻밖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물건값에만 관심을 갖는데 5만 원은 자신의 사정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에요. 요즘 장사가 어려우시죠? 저도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알아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순녀는 자연스럽게 5만 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5만 원은 원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가 잠적하면서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빚을 지게 되니까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물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다른 기술은 없고 일단 손으로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름 자리를 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5만 원도 자신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정된 직장 다니는 딸을 노린 건 아닐까? 순녀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사람 같긴 하지만 경제적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만 원의 행동은 분명히 좋았지만 그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후로는 딸에 대한 마음이 순수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오빠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순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딸을 위한 마음일까 아니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몰래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5만 원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녀는 평상시보다 일찍 반찬 가게 문을 닫고 10,000원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5만 원은 혼자서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순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5만 원은 고개를 들어 순녀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구리 그릇을 가져온 분이었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오늘은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녀의 진지한 표정을 본 5만 원이 손을 닫고 순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하나의 어머니예요. 5만 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움, 당황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하나 씨 어머님이세요? 네. 며칠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5만 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만난 손님이 연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럼 그때 냄비 가져오신 것도 네, 일부러 그랬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순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은 서울시청 공무원이에요. 비록 9급이지만 안정된 직장이고 장래가 밝은 아이죠. 그런데 당신은 고물상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잖아요. 5만 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혹시 당신이 내 딸의 직업이나 안정된 생활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그게 두려워요. 순녀의 말이 끝나자 고물상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5만 원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녀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일까요? 어머님, 5만 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씨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시청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가 넘어지는 걸 도와드린 게 시작이었죠. 5만 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공무원인 줄도 몰랐고 어떤 집 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화하는 게 편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언제 공무원인 걸 알았어요? 한 달쯤 만난 후에 알았어요. 그때 솔직히 주저했었어요. 제가 이런 처지인데 공무원인 분과 만나는 게 맞나 싶어서요. 5만 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받아선 안 된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순녀는 5만 원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5만 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고물상 하나가 전부고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 씨 없이는 제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건 하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5만 원이 순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제 마음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하나 씨를 포기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씨를 이용하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순녀는 5만 원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순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물상을 나섰습니다. 5만 원은 그런 순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만 원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녀는 우연한 기회에 5만 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순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삼선동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만원 고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 만원 고물상 사장님 말씀이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자자해요. 어떤 면에서요? 순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 우선 우리 동네 고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편모 가정인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찬물을 한 잔 따라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원 고물상 사장님이 그걸 알고는 아이 몰래 엄마한테 돈을 보태주신 거예요. 몇십만 원씩이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순녀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어렵게 살면서 남을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한테도 잘해주세요. 겨울에 연탄 날라다 주고, 여름에는 선풍기 고쳐주고, 다른 손님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할머니도 그분한테 많이 도움받았어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부품값만 받고 고쳐주시더라고요. 기술료는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식당 아주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전에 어떤 아줌마가 고철 가져갔는데 계산 실수로 돈을 덜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부족한 돈을 드렸다더라고요. 순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아줌마가 자신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냉기 때문에 값을 흥정하다가 정신없이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언제 일이에요? 일주일쯤 전이었나?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으니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돈으로 메우셨다더라고요. 순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까칠하게 굴고 제값도 주지 않고 갔는데 5만 원은 그것을 자기 돈으로 메운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온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글쎄요, 중년 여성이었다는데. 왜요? 순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5만 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을 사다 주는 일이 많다고 했고, 문구점 아저씨는 아이들 학용품을 대신 사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순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5만 원은 누가 지켜보든 안 보든 일관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순녀는 다시 한 번 10,000원 고물상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에 도착해보니 5만 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옆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10,000원 고물상 사장님요? 아, 오늘 병원 갔어요. 어제 무거운 걸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거든요. 많이 다쳤나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에도 무리해서 일하시더니 몸 관리를 좀 하셔야 하는데. 순녀는 5만 원이 다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몸까지 아프다니. 집으로 돌아온 순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만 원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시험하려고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끝까지 정중하게 대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낸 돈이 부족했는데도 그것을 자기 돈으로 메워준 것까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순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좋은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만 봤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딸 하나가 엄마 오빠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순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틀 후, 순녀는 용기를 내어 딸 하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하나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자, 순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뭐예요? 사실은 엄마가 며칠 전부터 만원이를 만났어. 하나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빠를요? 언제요? 순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몰래 고물상을 찾아가서 5만 원을 관찰한 것부터 일부러 시험해 본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정체를 밝히고 대화한 것까지. 하나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미안해, 하나야.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 하지만 순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 사람은 진심이야. 정말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엄마가 직접 보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어. 만원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순녀는 5만 원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을 챙기고 심지어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끝까지 정중했던 일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순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를 바라보는 그 사람 눈빛을 봤어. 정말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눈빛이었어. 하나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오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주셔서. 미안해, 하나야. 엄마가 과거 일 때문에 너무 겁을 먹었나 봐. 좋은 사람을 의심하게 해서 미안해.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5만 원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힘들 때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래, 엄마도 이제 알겠어. 이틀 후, 순녀는 하나와 함께 10,000원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어머니로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5만 원은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두 사람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님, 하나씨. 10,000원아, 순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았지? 5만 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이해해요. 소중한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우리 하나 잘 부탁해. 순녀가 손을 내밀자 5만 원은 감격한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나씩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순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5만 원과 하나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녀는 새 사위와 함께 보내는 첫 명절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설날 새벽 순녀가 반찬 가게에 나가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5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일찍까지. 들어와. 5만 원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들과 그릇들을 정리하고 순녀가 요리하는 동안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10,000원아, 쉬어.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점심때가 되자 하나도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명절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오후에 음식 준비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5만 원의 말에 순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하나가 좋은 남편 만나서 고마운 건 나지. 그때 하나가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이거 깨끗이 빨아놨어요. 하나가 내민 것은 작업 수건이었습니다. 5만 원이 고물상에서 일할 때
항상 머리에 두르는 그 수건이었습니다. 아, 고마워. 그냥 빨래 바구니에 넣어둘걸. 아니야, 순녀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그 수건은 특별해. 순녀는 일어나서 장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깨끗하게 개어진 수건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봐. 순녀가 보여준 것은 몇 달 전 5만 원이 비 오는 날 고물상에서 일할 때 흘린 땀을 닦았던 그 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그래, 네가 그날 쓰던 수건이야. 내가 몰래 가져다가 빨아서 간직하고 있었어. 5만 원과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순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너를 의심했지만 이 수건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 수건에는 네가 흘린 정직한 땀이 배어 있거든.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는 없어. 순녀는 수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을 보면서 다짐했어. 언젠가 손주가 생기면 할머니가 얼마나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성실한 땀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만들었는지 꼭 이야기해 주겠다고. 5만 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순녀에게 의심받았을 때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여 준 것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아들이 된 기분이에요. 하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만든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녀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녀는 다시 한번 그 수건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된 그 수건을. 이 수건처럼 순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도 처음엔 의심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의 첫 눈이었습니다. 순녀는 그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정말로 손주가 생겼을 때, 순녀는 약속대로 그 아이에게 수건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리석은 의심과 할아버지의 성실한 땀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는지를. 이것으로 수건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마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좋은 사람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증명됩니다. 성실한 땀과 진심으로 쌓아올린 믿음은 어떤 의심보다 강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